안녕하세요. 영어 좀 하는 엄마입니다. 우선 앞에 6강의를 다 들었다는 거니까 고생하셨어요. 가장 기초적인 문법 6강의를 끝내고 오늘 드디어 시작합니다. 뭐를요? 네, 해리포터 원서 읽는 것을 시작할 겁니다. 기억을 하실란가요? 우리가 이거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네, 이거 하려고요. 우리가 팔품사부터 배워서 결국에 이 5형식 숫자 외치는 게 목표였어요. 이제 이거를 쭉 읽어볼 건데 이 원서에서 어떤 동사들이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 다 배워왔던 거죠. 각 문장마다 혹은 동사를 가지고 있는 구마다 몇 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번, 3번, 4번 이렇게 외치면서 가는 거를 훈련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말로 외치면서 내 귀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확증이 돼요. 그리고 그 형식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문장을 파악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문장 하나를 외치는데 몇 분이 걸려요. 뭐더라? 여기까지 그럼 주어고 동사고 얘가 그럼 목적어야 보호야 따지다 보면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하도 많이 보니까 바로바로 이거 4, 3, 2, 2 중중 나오는 거죠.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내가 영어 문장을 봤을 때 파악이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줄줄줄 읽는 것. 제가 해리포터 너무 좋아해서 줄줄줄 읽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됩니다. 해봅시다. 첫 번째, 자,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해리포터 1권은 제목이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이에요. 해리포터는 총 7권까지 있는데 각 권마다 해리포터 학년이랑 같이 맞춰서 올라가요. 1학년일 때 1권, 그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에서요. 제 기억으로 7권, 그때는 거의 밖에 나돌아다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1권은 1학년 때 해리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 주제가 결국 The Sorcerer's Stone이라는 거예요. Sorcerer가 마법사예요. 그러니까 마법사의 돌. 그것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1권의 첫 번째 챕터, Chapter 1. 제목이 The Boy Who Lived 예요. 그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에요? 그냥 소년이 아니라 who lived. 여기서는 그냥 살다도 아니고 사실 거의 살아남은 이란 의미가 돼요. 살아남은 소년이에요. 결국 who lived가 뭘 꾸미고 있죠? 네, 더 boy를 꾸미고 있죠. 결국 얘는 형용사절이라는 거예요. 형용사절, A절. 우리 여기서 절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너무 많았어요. 힘드셨죠? 여기서 지금 접속사 who가 와가지고 꾸며주고 있어요. 여기서 who는 boy를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boy, 소년, 그 소년. 결국 해리포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 첫 번째 문장. 네, 깁니다. 읽어봅시다. Mr. and Mrs. Dursley of number 4, Privet Drive, were proud to say that they were perfectly normal. Thank you very much. 뭔 소릴까? 우선 처음에 나온 명사가 Mr. and Mrs. Dursley예요. 영어권에서 Mr. and Mrs는 이제 결혼한 부부를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남자는 Mr, 여성은 Mrs로 표현을 하는데 또 영어권은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을 여기 쓰면 이게 부부가 돼요. 결국 더즐리 부부란 뜻이 되는 거예요. Mr. and Mrs. Dursley. Mr. 더즐리는 남자, Mrs. 더즐리는 그 더즐리 씨와 결혼한 그 부인일 Mrs. 더즐리. 우리로 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얘기한다면 Mr. and Mrs. Lee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주어 같은데 벌써 명사가 나와버렸죠. 근데 갑자기 쉼표 나와요. 쉼표 나왔다는 거는 좀 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봅시다. of number 4. 전명구 나왔어요. 전치사. 에쿠. 프리포지션 나왔어요. 그럼 얘 명사겠네요. 네, 맞아요. 전명구네요. number 4. 숫자 4의 이거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지예요. 4번지의
미스터 미시즈 더즐리스는 4번지의 4는 결국에 지금 전명구가 미스터 미시즈 더즐리를 꾸며주고 있죠. 네, 형용사 구로 쓰인 거예요. 근데 또 쉼표 쓰이고 또 나왔어요. 근데 프리비 드라이브에 이거 주소인데 우리나라랑 반대로 영미권에서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커져가죠. 예를 들어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강남동 이렇게 간다면 저쪽은 뭐 몇 번지 강남동 강남구 서울시 대한민국 이렇게 반대로 커져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단위마다 이렇게 쉼표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주소예요. 결국에 이렇게 주소예요. 그러니까 프리비가 4번지에 사는 더즐리 부분은 까지예요. 그죠? 쉼표 찍었어요. 이제 주어가 끝난 거예요. 아이고 주어가 엄청 길었죠. 어떻대요? were proud. 자랑스러웠대요. 그러면은 벌써 문장이 완벽하게 끝나버렸네요. 자랑스러웠다. 비동사랑 형용사 자랑스러운 proud가 와버려서 주어, 보어. 오, 숫자 외치셔야죠. 이거 몇 형식이죠? SVC? 네, 2. 외칩시다. 우리가 여기는 안 외쳤네요. 문장 보이면 무조건 외치는 거예요. 동사 나오면 무조건 외치는 거예요. 형용사 절이 나왔으니까 절이라는 거는 동사 있잖아요. lived. 끝났어요. 이걸로 완벽한 문장이 돼버렸어요. 주어 동사. 몇 형식이다? 얘는 1형식. 오케이. 다 하면서 지나갑시다. 빠뜨리지 말고요. 그러면 주어 동사 보호해서 완벽히 끝났는데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 뒤에 나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부사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게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부사구겠죠. 우리가 부사구 했을 때 각각 명사, 형용사, 부사에 2개씩 들어갔었어요. 근데 투부정사는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생긴 투부정사가 어떤 구인지 맞히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라고 하셨죠? 지금 문장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나왔으니까 부사구인 거고 결국에 to say 말을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이유가 돼요. 이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말을 한다.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문장이 펼쳐집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서? That they were perfectly normal. 그들이 완벽하게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음에 더즐리 부분은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대신 왔죠. 이건 뭐예요? 대절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명사절이었죠.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로서 뭐의 목적으로 나왔을까요? 네, 이제 이 안에서 또 보셔야 돼요. 동사 나왔죠? 동사의 목적어로 지금 이 긴 절이 나온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것을 길지만 이것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면 to say는 몇 형식인 거예요? 주어는 똑같이 더즐리 부부예요. 생략이 된 거예요. 더 설명하기 위해 나온 부사구니까 얘 몇 형식이에요? 네, SVO니까 3형식이요. 네, 지금 벌써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대절은 또 명사절이기 때문에 형식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접속사고 봅시다. 여기 오는 이 절에 대한 오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단 지워봅시다. 헷갈리니까. 이 문장 안에서는 또 they, 그들이 동사 were 이고 평범한 형용사로 normal이 왔고 perfectly는 얘를 꾸며준 부사예요. SVC죠. 그럼 이 문장 내에서는 또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우와, 문장 하나 했는데 형식 몇 개나 나왔어요? 3개 나왔죠. 일단 주절이 2형식이었고 그 안에 또 꾸며주는 부사구 say가 3형식, 그 안에 또 say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에서 또 동사가 나옴으로써 2형식이 됐어요. 또 나왔어요. 이거 뭘까? Thank you very much. 이건 그냥 나 이걸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인데 이것도 따져볼 수는 있어요.
뭐 더즐리 부부가 감사하겠죠. 이것도 여기 생략이 됐다 치고 주어고 thank 감사하다는 동사예요. 너를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목적어예요, 사실. 지금 전치사가 없잖아요. 우리말로는 전치사 있어야 할 것 같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에게 아니고요. 바로 목적어 나와버리는 사명식이에요. thank가. 감사합니다. 매우 많이. 이거는 부사네요. 엄청 많이. 감사하긴 감사한데 엄청 많이. Thank you very much. 우와,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숫자 놀이가 시작됐어요. 외치고 계신 거죠? 보세요. 1, 2, 3, 2, 3 외쳤어야 돼요. 자, 해석을 다시 해볼까요? 프리빗과 4번째에 사는 더즐리 부부는 그들이 매우 완벽하다고 아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워 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장도 길죠. 읽어봅시다. They were the last people you would expect to be involved in anything strange or mysterious because they just didn't hold with such nonsense. 이게 뭐야? 너무 1번 문장보다 길죠? 길고 조금 더 긴 것뿐인데 더 어려워 보여요. 하나씩 뽀개 봅시다. 사실은 이것도 They were the last people에서 문장 완벽하게 끝났어요. They, 그들이 더 마지막 사람들, 그 마지막 사람들이었어요. 보어로 명사가 온 거예요. 마지막 사람들. 얘는 관사, 기억나세요? 다 같이 포함시킨다고 했어요. 명사에. 그들은 마지막 사람들이었어요. 완벽한 문장. 사실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쉼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또 다른 명사 you가 나온 거예요. 어포스트로피 D는 would의 줄임말이에요. 이거 많이 보이시니까 이거 보세요. 외우세요. You would expect to be involved in anything? 뭐 이렇게 길지? 자, 해석을 해봅시다. 그들은 마지막 사람들인데 당신이 기대할 수 있어요. 뭐 할 거라고? to be involved in 할 거라고.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어디에 관련돼 있어? 뭔가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일에 관련돼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앞으로 절은 이렇게 세모로 표기할게요. 이 절은 지금 전부 뭘 꾸미고 있어요? 해석을 했을 때. 네. 이 마지막 사람들을 꾸미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사람들인데 여기서 그들은 그 더즐리 부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 그 부부는 마지막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뭔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할 만한 마지막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어식 표현인데 레스트를 써가지고 그리고 익스펙트까지 써가지고 제일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Last people you'd expect. 그러니까 제일 뭐 안 할 것 같을 때 마지막이다. 네가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절이 당신이 기대한다. 요 마지막 절이 people를 꾸며주니까 이거는 무슨 절일까요? 꾸며주는 대상이 뭐예요? people, 명사죠. 명사 꾸며주는 건 뭐예요? 네, 형용사예요. 특히 절로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 절이었죠. 그쵸? 기억이 나시나요? 그 중에 이런 접속사들이 오는데 이런 목적격인 경우는 우리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금 접속사가 없어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접속사가 생략이 됐는데 그 목적격이라는 건 어디서 따진다고 했죠? 이 절 내에서, 그 형용사 절 내에서 요것만 봤을 때 접속사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시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었어요. whom, 목적어니까 이렇게 됐겠죠. 마지막 사람들인데 you would expect whom, 지금 이 people과 whom은 동격이에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들에게 뭐 할 거라고? to be involved 할 거라고. 이거 몇 형식이에요? 절이니까 따져봅시다. 주어가 you예요. 당신이 기대한다.
목적어가 지금 여기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to be involved. 이게 보호예요. 우리가 오형식에서 배웠던 특이한 형태 기억나세요? 보호 형태에 오는 게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투부정사 오는 경우를 특이한 경우에 오형식이라 했었죠. 그래서 이 형용사절 내에서는 5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도 여기가 지금 생략이 됐죠. 생략이 됐다는 게 얘랑 동격이기 때문에 꾸며주려고 나 얘를 지금 꾸미는 거예요 하고 whom이 사실은 앞으로 갔었어요. 슈 이렇게 여기 앞에 있었어요. 여기 앞에 you 앞에. The last people whom you would expect to be involved인데 이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생략 가능해. 앞으로 가서 생략도 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다. 그래도 해석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기대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 할 거라고? To be involved 할 거라고. 자, to 부정사가 나왔으면 또 뭐예요? 형식이 있다는 거죠. 형식이 있어. 왜? 동사가 나왔으니까. To be involved. involved는 involve라는 관련하다 동사의 3단 변화에서 마지막인 관련된 형용사인 거예요. PP 형태로 형용사예요. 관련하다, 관련했다, 관련된.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이 안에서 봅시다. 동사 be 그리고 이거는 PP 형용사가 온 거니까 분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보어인 거예요. 보어. 그러면은 얘는 몇 형식이에요? 네, 이 형식인 거죠. 지금 이 안에서 또 형식이 나왔어요.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뒤에 이건 뭐예요? 관련됐는데 어디에? In anything strange or mysterious. 전치사 나왔어요. 전치사 in.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전명구니까 명사라는 거잖아요. 사실 얘가 명사예요. 근데 strange랑 mysterious는 형용사예요. anything을 꾸며주고 있는데 something이나 anything이나 nothing 같은 애들은 명사인데 특이하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져요. 앞에 있지 않고 strange anything이 아니고 anything strange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형용사가 두 개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막 수거처럼 외워요. involved in 하면은 뭐뭐에 연루되다 라고 하는데 굳이 그냥 해석되니까 보시면 돼요. 전면구인 거를 보시면 돼요. 앞에는 PP였고 이렇게 이 형식이구나 하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해석해보면 그들은 뭔가 strange,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뭔가에 관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당신이 기대할 법한 마지막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더즐리 부부예요. 라는 거죠. 근데 약한 어떤 뭐랄까 추측을 넣어서 would가 나온 거예요. You would expect. 당신이 아마 이렇게 기대할 법한 expect가 오형식 동사로 이렇게 잘 쓰여요. 기대하다. 목적어가 이거 할 거라고 기대하다. 자, 따라오고 계세요. 2, 5였어요. 문장이 덜 끝났어요. because 나왔습니다. because 나온 반가워요. 왜? 너무 확실한 부사절이어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우리가 했던 이 많은 절 중에 because는 무조건 부사절이거든요. 이유예요. 왜 당신이 그렇게 기대할 법한가요? 그런 마지막 사람들인 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just didn't hold with such nonsense. 이거에 대한 이유인데 여기서 they는 또 누구겠어요? 더즐리 부부죠. 그들은 그저 just는 부사예요. 그들은 뭐 하지 못해? didn't hold 하지 못해. 동사가 여기 있어요. 과거인데 부정하고 있죠. 동사 구가 엄청 길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동사라고 이렇게 다 묶는 게 지금은 두 단어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길어지는데 시제는 무조건 하나가 가져가요. 그것도 앞에 있는 게. 지금 didn't이 가져와 버렸어요. 과거예요. 그들은 그저 홀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와? with such nonsense. 전명구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구예요. 전명구. 뭐랑 홀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넌센스. 말도 안 되는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과 그러한이에요. 이거는 such는 형용사고요.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과
홀드를 할 수가 없다.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 홀드를 어그리로 바꿔도 괜찮아요. 같은 의미예요. 동의하다 혹은 이걸 지지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내 신념상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홀드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 미팅 잠깐 홀딩 됐어요. 뭐 이런 표현 쓰죠. 멈춘다는 거죠. 사실은 홀드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잠깐 멈춰주세요. 홀드해 주세요. 예요. 그러니까 홀드라는 동사가 여러 의미로 써요. 일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되고 지금 여기서는 몇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보셔야죠. 일형식이죠. 왜냐하면 전면구 나와버렸으니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들은 홀드로. 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과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지지하질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팔품사 가지고 오형식 외치는 거를 공부하고 이걸 해리포터에 한번 적용해보자 하면서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장이죠. 이걸 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려 20년 전인데 왜 충격이었냐면 이 홀드가 일형식인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 기준에. 왜냐면 해석이 너무 삼형식 같은 거예요. 우리가 형식 얘기하면서 했었나요? 그들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넌센스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 지지할 수 없다. 지지하지 않는다인데 이거를 지지한다니까 안 지지한다니까 을룰로 해석이 되잖아요. 삼형식인데 여기 전치사가 나오고 얘는 그러면 이 명사는 얘에 대해 전치사에 대한 명사기 때문에 전면구로 빠지는 거구나. 그럼 홀드만 남아서 얘가 일형식인 거구나. 이게 적잖이 충격이었어요. 내가 해석은 되는데 사실은 이걸 삼형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 문장 구조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해석만 하고 넘겼을 뿐이지 내가 이거를 정작을 하려고 하면 with를 빼고 썼겠죠. hold such nonsense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with가 들어가는 것만으로 삼형식이 아니라 일형식이라는 거를 내가 알았다는 게 네. 충격이었어요. 여러분은 별로 충격이 아닌가요? 이게 자꾸 충격이 많아야 눈이 뜨이고 이제 문장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은 저한테는 아주 끝내준 충격이었고 그것 때문에 더 재밌어졌어요. 와, 다음에 또 뭐가 충격적일까? 이렇게요. 아니, 시간이 벌써 제가 20분을 넘기고 싶지 않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도 있는데요. 네. 20분 넘기지 않고 가고 싶어서 우선 보세요. 이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보시고 숫자 적어 오세요. 숫자 적어 오시면은 미리미리 저랑 적어 오신 거 가지고 저랑 맞춰 보면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해리포터 페이퍼북이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재밌어요. 진짜 전 지금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셔가지고 미리 숫자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문장 구조는 이거야. 이거는 3이야, 1이야, 2야. 이거는 전면구네. 묶을 줄도 알게 되고, 이건 절이네. 이건 형용사절이네, 부사절이네, 명사절이네. 이것도 하게 되는 거죠.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결국 생각보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빠릿빠릿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격스러워서 너무 오래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